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이 우리 학생들의 첫 발표입니다. 처음인 만큼 많이 떨리고 긴장됐을 텐데요. 첫 발표를 자원해준 친구들의 배려와 도전을 칭찬합니다. 주제 도서는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입니다. 많이 들어본 책이죠. 저도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이제는 꽤 익숙하게만 느껴진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책에서 다루는 기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문제임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시더스 스펙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인문고전 재밌죠입니다. 루시더스 스펙스란 라틴어로 투명한 희망이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선정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이름을 투명한 희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그럼 서현 씨께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읽은 책은 UN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인 장 지글러가 기아의 실태에 대해 낱낱이 폭로합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서는 1999년 한 해 동안 심각한 기아 상태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무려 8억 2,800만 명을 기아 인구로 봅니다. 왜 아직도 이러한 비극이 우리 인류를 덮치고 있는 것일까요? 대기업과 강대국들은 시장 독점, 자유시장 경제, 아직도 존재하는 신식 민지주의, 개발도상국들 속에서 일어나는 군부 독재, 계속되는 내전,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은 이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국제기구들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너무나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장 지글러는 근본적인 기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개발도상국들이 자급자족 경제를 자주적으로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려면 일단 현재의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엎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적인 구호조처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국의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혁명적 행동은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내야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3세계 나라들의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면 각국이 자급자족 경제를 자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가 책을 선정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3명 다 아동 인권에 관심이 많은데, 아직 기아 때문에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한다는 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에 대해 조사를 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현 씨께서 책에 대해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서현 씨께서 이 책 안에 나오는 국제기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먼저 책에서 주로 소개된 국제기구는 2개입니다. WFP UN 세계 식량계획과 FAO 식량농업기구입니다. 이 두 기구들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 중 두 번째 목표인 제로 헝거를 중점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로 헝거란 UN이 2015년에 채택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7개 중 두 번째 목표로 기아 종식과 식량 안보를 달성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WFP의 경영 전략을 소개드리겠습니다. WFP는 2030 의제의 글로벌 행동 지침에 발맞추어 빈곤, 기아 및 불평등 종식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정책들로 인해 누구나 식량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졌으며 식량 체계가 지속 가능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기부받은 것을 그 지역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학교 폐쇄로 식사를 못하게 되자 8,600만 명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 식량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FAO라는 기구는 기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는 유엔의 전문기관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원할 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130개국에서 활동 중이고 기아 퇴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입니다. 그 한 예시로 아프리카 지속가능한 가축농업 2050이 있는데요. FAO에서는 앞으로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 도시화, 소비자의 구매 욕구 증가로 육식 음식 관련 소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여 현재 가축농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볼 때 FAO는 단순히 현재의 기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책에서 소개한 두 가지 기구 이외에도 다른 기구들도 더 찾아봤었는데요. 첫 번째가 유엔 난민기구입니다. 이 유엔 난민기구는 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움을 주는 기구입니다. 깨끗한 식수, 우생시설, 보건의료 지원 등 아주 기본적인 자원부터 난민 등록, 비호 신청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분쟁 지역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생기더라도 빈국고를 통해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번째 기구는 UNDP입니다. UNDP는 유엔 대표적인 개발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실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170개국의 국가 및 영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빈곤 감소, 민주적 통치, 구조와 평화 구축, 기후변화와 재난위험,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주요 영역에 전략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국제기구들이 여러 나라에 지원을 한다는 걸 잘 들었는데 혹시 이 국제기구들의 한계는 없나요? 네, 책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국제기구들은 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책에서도 장 지글러 작가는 국제기구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기아 퇴치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다 보니 계속 발전을 하다가도 멈추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많은 국제기구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는 난민 폭증으로 인해 파산 위기를 맞았었으며 WFP는 자금 부족으로 배식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현 씨께서 국제기구들이 자금난 때문에 기아를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는데 요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국제기구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그에 대해 자금난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는 기아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심해진 세계 문제가 2개 이상 있는데 저는 2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난민 문제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거리두기 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난민들은 물이나 비누가 부족해서 손도 씻을 수 없고 또 1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비좁은 텐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둘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었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배달 음식 섭취가 늘어나서 그에 따른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문제 또한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노력 이외에도 기아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아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두 서현 씨들이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책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에서 기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선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과목에서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단원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단원에는 빈곤과 기아를 설명하고 또 기아 수치가 나타나 있는 세계 기아 지도를 통해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WFP의 기아 퇴치를 위한 노력과 세계 기아 빈곤 퇴치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물론 책에서와 다르게 요즘 기아에 관한 교육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만 저는 세계 시민 학교에서의 기아 체험과 같은 더욱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일단 서현 씨 말대로 세계 시민 학교에서는 기아 체험을 할 수 있게 많이 그렇게 마련을 해 두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3국가들의 아이들이 먹는 그런 영양죽을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는 것과 같이 그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체험들이 상산고등학교와 삼천포 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엔 평화기념관에서 진행되었던 기아 체험 난민 캠프인데, 여기에서는 골든벨 퀴즈 진행과 진흙 쿠키 만들기, 그리고 전쟁 체험 등등 다양한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한국의 공교육도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했으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책에서 보면 장 지글러 작가의 기아의 원인에 관한 관점과 관련하여 자연 도태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선 자연 도태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기아와 같은 환경 문제가 인구나 지구의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믿는 것인데요. 주로 고소득층의 정당화로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기아와 같은 문제가 우리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기아들에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가 아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어 기부나 아니면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도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세계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자연 도태설은 서방 국가들이 기아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구는 현재보다 2배나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6억 8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절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각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한 결과이자 제국시대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기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에 71억 명의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우리는 6.25 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문제에 따라서 이런 기아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기아랑은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단체나 국제기구로부터 제3세계 국가들이 물적 자원 같은 걸 지원받아도 거기 이제 도둑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궁핍하고 그리고 민심이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인권의식이 낮은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 1%의 원조도 일상폭력을 예방하는 데에 쓰여지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아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다른 문제들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소득층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좀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기아에 관련해서 할 얘기는 끝났는데 각자 소감을 짧게 말해볼까요? 네, 저는 특히 이제 자료조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빈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자료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이 자료의 부족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서영 씨와 비슷한 그런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책이 한국에서만 3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300만 명이 기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된다면 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사회의 여론도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저도 다른 분들과 같이 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원래 이런 세계 이슈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빈곤과 기아에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쏟아붓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반성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 기아 빈곤의 문제에 관해서 제가 더욱 발벗고 나서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을지 하는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책을 자세하고 진중히 읽고 탐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시고 또 기아에 관한 관심과 알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